1947년 로스웰 사건은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이후로도 이상한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 수십 년이 지난 후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했는데요. 3명의 어린 소녀들이 빛나는 붉은 눈과 미끄럽고 기름진 피부를 가진 존재를 만났다고 증언한 거야. 그 아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믿기 힘든 경험이었지. 이게 UFO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었을까? 추락, 초기 목격자들과 잔해. 1996년 1월, 브라질 당국은 북미 항공우주방 이사령부 NORAD로부터 상파울루 북동쪽 방향에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다는 경보를 받았어요. 곧이어 그 물체가 미나스제라이스주의 바르지냐라는 도시 외곽 근처에 추락했다는 보고가 쏟아졌죠. 그 지역 농부 부부인 오랄리나와 유리코 대 프레이터스, 오럴라이너 앤드 유리코 더 프레이터스 부부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요. 유리코가 아침 일찍 일 시작하려고 나가고, 오랄리나가 아침밥 준비하던 중에 평소 얌전하던 소들이 갑자기 겁에 질려 마구 달아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오랄리나가 창밖을 봤는데 하늘에 이상한 비행체가 소리 없이 떠 있는 게 보였대요. 깜짝 놀랐지만 유리코를 불러 같이 보게 했죠. 부부는 그 물체가 학교 버스만 한 크기와 모양이었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비행체는 고장 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몇 분 뒤에 그 물체가 내려앉아서 근처 언덕 아래쪽에 조용히 착륙했어요. 프레이터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게 어떤 알려진 비행기나 자연현상인지 전혀 연결이 안 됐대요. 언덕 반대편에서는 카를로스 대 수자, 카오로스 더 수저 라는 대학 교수가 그 물체를 봤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지상에서 300에서 400m 정도 높이에 있는 커다란 시가 모양의 비행체를 발견했는데 뒤에서 짙은 하얀 연기가 나오고 있었대요. 그게 100m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려는 듯 애쓰더니 곧 엄청난 힘으로 떨어졌어요. 카를로스는 UFO 이야기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도우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잔해 대신 사방에 흩어진 파편들이 있고 눈이 따끔거릴 정도로 날카로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났대요. 파편을 살펴보니 알루미늄 호일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성질이었어요. 한 조각을 뭉쳐 공처럼 만들어도 금방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더래요. 그게 그가 아는 어떤 재료와도 달랐죠. 그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라질 군용 트럭 여러 대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군인들이 그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하고 지역을 봉쇄했죠. 카를로스는 나중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짧게 인터뷰를 했지만 그 후 26년 동안이나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조사자들은 여전히 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정확히 뭘 봤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조우, 새 소녀와 그 생명체. 만약 그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몇몇 불분명한 목격자 증언만 남고 조용히 과거로 묻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1996년 1월 20일, 14살에서 22살 사이의 세 젊은 여성, 릴라네 실바, 릴리엔 실버, 발키리아 파치마 실바, 벨키리어 페티머 실버, 그리고 친구 카치 안드라데 자비에르, 카티어 안드라데이 제이비어, 가 바르지냐의 빈터에서 커다란 붉은 눈과 검고 기름진 듯한 피부를 가진 이상한 생명체를 만났다고 주장했어요. 릴라네가 앞장서서 걷고 다른 2명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어요. 벽 근처에 다가가는데 갑자기 릴라네가 멈춰서면서 깜짝 놀랐대요.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형체가 보였거든요. 그 반응에 카치아와 발키리아도 앞으로 나아가서 똑같이 그 존재를 봤어요. 나중에 그들은 그 생명체가 갈색이고 매끄러운 피부에 커다란 붉은 눈, 머리에 3개의 작은 돌기가 있고 털은 전혀 없고 표정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묘사했어요. 팔은 가늘고 다리에 꼭 붙어 있었대요. 소녀들은 그쪽에서도 자신들을 인지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서로 똑같이 긴장하고 불안해 보였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릴라네와 발키리아의 엄마인 루이사 실바, 루이서 실버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경험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고, 루이사가 아이들과 함께 다시 그 장소로 가봤을 때는 이미 그 생명체가 사라졌지만 엄마는 아이들 말을 믿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확신하게 만든 건 땅에 남아있던 이상한 발자국이었어요. 발자국마다 발가락이 딱 3개뿐이었거든요. 카를로스가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4사람 모두 그 지역에서 강한 냄새를 맡았어요. 소녀들은 썩은 달걀 냄새 같다고 했고, 루이사는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오래가는 냄새라고 묘사했어요. 군인들의 포획 작전과 세레제 경관의 죽음. 소녀들이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군용 차량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바르지냐 주민들은 그때가 처음으로 군인들이 그렇게 무겁게 무장하고 탄약까지 잔뜩 들고 온 걸 봤다고 해요. 마치 도시에서 큰 작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거리는 봉쇄됐고 무장한 경비들이 제한구역을 넘지 못하게 막아섰죠. 지역이 확보되자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마르코 세레제 경관과 그의 파트너 에릭 로페스는 소녀들이 생명체를 봤던 그 장소를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무 중에 갑자기 작은 형체가 차 앞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갔어요. 마르코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맨손으로 그 존재를 붙잡아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 순간 그 생명체가 엄청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을 뿜어냈고 일부가 마르코의 피부에 묻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 2주 동안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결국 입원하게 됐죠. 마르코를 치료했던 의사 중 한 명인 세사리오 링컨 푸르타도는 의료팀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했지만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유일하게 분명했던 건 마르코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뿐이었죠. 1996년 10월 10일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의 원인이 불분명해서 병원에서는 부검을 고려했지만 그의 누나 마르타 타바레스는 이상한 반응을 기억하고 있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그의 병명만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르코가 그 만남에서 알 수 없는 생물체에 노출됐을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죠. 이 이론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마르코는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이상한 존재와 직접 접촉했으니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의 파트너는 어땠을까요? 에릭 로페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날 밤의 진실을 알기 위해 그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큐멘터리 팀 모멘트 오브 컨택트의 여러 연결고리를 통해 그를 찾아냈죠. 그들에 따르면 에릭은 방문객들을 쫓아낼 거라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대요. 확실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았지만 그의 강한 반응을 보면 그 사건이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었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믿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두 번째 생명체와 수색 중인 UFO. 다시 1996년 1월 20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경관이 생명체를 만나서 포획한 날이죠. 공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실제로 두 존재를 억류했어요. 하나는 마르코가 현장에서 붙잡은 거고 다른 하나는 바르지냐 소방서에서 확보한 거예요. 소녀들이 목격하기 전 아침에 소방서에는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동물을 봤으니 제거해 달라는 전화가 계속 왔대요. 야생 동물인 줄 알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엔 갈색의 반짝이는 피부와 커다란 붉은 눈을 가진 존재가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쫓아가서 결국 포획에 성공했죠. 소녀들이 만난 그 지역, 그리고 마르코가 한 존재를 잡았던 바로 그곳에서 현지 한 가족이 모멘트 오브 컨택트 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포획 후 어느 날 밤 밖에 나와서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 하늘에 커다란 은빛 물체가 진한 붉은 빛을 내며 있었대요. 빠르게 회전하는 원반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거의 15분 동안 그 자리에 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런 보고서들이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획된 존재가 아까 추락한 시가 모양 비행체의 조종사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나타난 언반은 같은 무리에서 실종된 개체를 찾으러 온 거였을 수 있죠. 하지만 포획이 이미 끝난 뒤에 나타났으니 너무 늦게 도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수송과 미국의 개입. 잡힌 그 생명체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열심히 검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원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냥 서 있기만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거예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에스콜러더 사어전토즈 다스 아어마스 군사학교에서 군인들이 와서 그 생명체를 병원에서 데려갔어요. 그 생명체가 있었던 병동 전체가 2, 3일 동안 봉쇄됐는데 청소팀이 그 강한 암모니아 같은 냄새를 도저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포획에 참여했던 소방관 중 한 분이 원인 불명의 독성 반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증상이 마르코가 겪었던 것과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과 의료진 약 10명 정도가 엄격한 비밀유지 명령을 받았고 일부는 무언가를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받았어요. 이 사건은 국가 안보 문제로 분류됐죠.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육군, 주로 ESA 인원들이 휴머니타스 병원에서 그 생명체를 수송하는 걸 감독했다고 해요. 트레스 코라소이스에 있는 ESA 기지로 옮겨져서 밤새 거기서 추가 검사를 받았대요. 전체 작전이 엄청난 비밀 속에서 대규모 군 병력과 함께 진행됐어요. 초기 의료검사가 끝난 뒤에는 시신들이 캄피나스에 있는 ESPCX 육군기지로 옮겨져서 더 자세한 연구와 부검을 했다고 해요. ESPCX가 그런 작업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가를 갖추고 있다고 믿어졌거든요. 결국에는 그 시신들이 미국 공군으로 넘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항공교통관제사가 말하길 미국 공군 비행기 2대가 캄피나스에 착륙해서 그걸 가져갔다고 주장했어요. 이 소식이 병원을 넘어 빠르게 퍼지면서 호기심 많은 대중들에게도 알려졌어요. 군대의 신속한 개입과 직원들의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합쳐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커졌죠. 이미 이전 보도를 따라가던 언론들은 더 열심히 취재에 나섰고 기자들이 바르지니아에 몰려들어서 무슨 정보라도 캐내려 했어요. 당국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어요. 확인도 부인도 안 했죠. 설명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중들의 추측이 더 불타올랐어요. 공식 입장.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언론 보도가 계속 늘어나자 브라질 정부도 직접 나서서 대응해야 했어요. 질문이 계속 쏟아지니까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공식 입장을 준비했죠. 1996년 5월 8일 리마 장군이 ESA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몇 년 뒤인 2010년 공식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세 소녀가 실제로는 무진유라는 노숙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 비 때문에 진흙투성이가 된 채 벽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소녀들이 그걸 이상한 존재로 착각한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24연대 경찰대대 지휘관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대변인은 이 모든 사건을 일련의 오해로 규정했어요. 하늘에서 봤다는 시가 모양 물체는 멀리서 비 때문에 예곡된 일반 비행기나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을 거라고 했고 도시 주변에서 보인 군용 차량들은 그냥 일상적인 작전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로는 외계의 생명체나 추락 사고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설명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가라앉히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식 설명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대의 빠른 대응이나 병원 직원들의 증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현지 목격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본 게 평범한 게 아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보도가 계속되면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답니다. 협박과 맨인 블랙. 기자들이 사건과 관련해 뭔가 받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관리들이 계속 부인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목격자들은 의심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본 걸 굳게 지켰어요. 그 중에서도 릴리안, 발키리아, 카티아라는 세 소녀는 자기가 겪은 일을 계속 똑같이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기꺼이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진실함 때문에 오히려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죠. 그 애들이 그 생명체를 만난 지 몇 달 후 1996년 4월 28일 밤 9시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가 나가 보니 온통 검은 옷을 입은 4명의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고 또 한 명은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엄마에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했고 가방 안에 든 돈은 브라질 박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우리 딸들은 정말로 본 걸 믿고 있으니까요. 딸들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러고는 그만 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계속 입 다물라고 요구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딸들을 지켰어요. 한참 뒤에야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친척들도 아이들을 지지하면서 그들이 말한 사건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밭에 추락하는 걸 목격했던 카를로스 대 소우자도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접근당했어요. 그는 어느 날 아침 주유소에서 커피를 사러 갔을 때 날카로운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다고 해요. 한 명이 당신이 카를로스 대 소우자 맞죠? 라고 묻더니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흘렸대요. 깜짝 놀란 카를로스가 당신들 누구예요?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누가 물으면 그렇게 말해 라고 했고 입 다물지 않으면 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 라고 경고했어요. 대소우자는 그 일을 25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다가 제임스 폭스 감독의 다큐멘터리에서야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군사 X와 바르지냐 사건의 유산. 제임스 폭스 감독은 영화에서 그 생명체를 옮긴 군 운전병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어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X라고 불렀죠.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폭스 감독이 그 운전병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에 따르면 그 존재는 차 뒷좌석에 실려서 먼저 작은 클리닉으로 갔대요. 당직 의사는 충격을 받고 바로 치워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엔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휴머니타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군사 X는 휴머니타스 병원에 도착한 뒤 그 존재를 군기지로 트럭에 실어 날랐다고 해요. 밤새 트럭 안에 있었고요. 다음 단계는 캄피나스의 유니캄프 대학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그 대학은 과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죠. 목격자들에 따르면 거기서 그 존재를 하루나 이틀 정도 검사했다고 해요. 곧이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캄피나스에 도착했어요. 캄피나스와 바르지냐 사이를 오가는 2대의 헬리콥터가 목격됐고 두 장소 사이로 물건들을 옮겼대요. 결국 그 물건은 비행기에 실려 미국으로 날아갔고 그 이후 행방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군사 X는 또 휴머니타스 병원에서 숨진 몸을 ESA 군기지로 옮기는 걸 도왔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컨테이너 안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그 존재 주위에 모여 있었대요. 몸의 한 부분만 드러났는데 검고 기름진 피부에 독특한 V자 모양 구조를 가진 발이었다고 해요. 그 단계 이후로는 캄피나스의 브라질 군기지로 옮겨졌고 미국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나라 밖으로 비행기로 실려나갔다고 했어요. 브라질 관리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다룰 자원이 부족하다고 믿어서 미국 팀에게 책임을 넘겼다고 하네요.